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돈 많은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도 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흥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닥쳐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말의 세기보다 말의 온도로 사람을 움직였다. 젊은 시절 나는 늘 급했다. 현장에서는 욕설이 먼저 튀어나오고 회의에서는 목소리가 먼저 올라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지만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말이 날카로우면 칼보다 깊이 사람을 벤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소리를 줄이고 의미를 높이자.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 태도, 철학이 응축된 결과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진다. 자신을 믿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목소리를 낮출 수 있다. 나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 소리로 설득하지 마라. 조용히 이길 생각을 해라. 그 말의 뜻은 단순했다. 진짜 영향력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 생각의 깊이, 감정의 절제력에서 나온다. 외모는 세월이 지나면 변하지만 말투는 평생 남는다. 그 말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고독하게도 만들고 품격 있게도 만든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말투를 바꾸면 인생의 결이 달라진다고. 나는 평생 위기 앞에서 수없이 흥분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계약이 틀어졌을 때, 자금줄이 막혔을 때,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흥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언제나 구조를 이해하고 방향을 세운 냉정한 판단이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 어떤 이는 불안을 말로 퍼뜨리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정리한다. 흥분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만 우아한 사람은 구조를 세운다. 내가 배운 교훈은 이거다. 불안할수록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로 시선을 옮겨라.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 말은 꼬이고 마음은 흔들린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라. 지금 내가 전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그 순간부터 말은 안정되고 머릿속이 맑아진다. 나는 이걸 시선 전환의 힘이라고 부른다. 나에서 벗어나 메시지로, 메시지에서 벗어나 구조로, 그게 흥분하지 않고 말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잘못된 구조였나? 다음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감정의 에너지를 구조로 바꾸는 데 탁월하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자주 말했다. 네가 화가 났다면 구조가 잘못된 거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고쳐라. 이건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였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만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말의 방향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결과가 바뀐다. 우아하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구조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무질서한 감정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사람, 그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늘 머리로만 배운 사람을 믿지 않았다. 책으로만 배운 예의, 말로만 배운 인내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결국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 말투도 마찬가지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의 습관이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발표만 하면 떨려서 말을 더듬습니다. 나는 그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치우게 했다. 그리고 공장 마당 한복판에 세웠다. 이봐, 저 철판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말해봐. 그는 당황했지만 결국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철판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팔겠다고 생각하고 말해봐. 그가 다시 외쳤다. 이번엔 다르더라. 그의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났다. 그날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몸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말에 힘이 실린다는 것을. 머리로 외운 문장보다 몸으로 기억된 확신이 더 멀리 간다. 말의 품격은 결국 몸의 습관이다. 나는 회의 전에 항상 한 번씩 걸었다. 숨을 고르고 발끝에 리듬을 맞추며 말의 속도를 조절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것이 내가 긴장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몸이 안정되면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몸이 안정된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다. 그건 꾸며낸 어조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목소리다. 사람들은 말할 때 가르치려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특히 나처럼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 유혹이 강하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래서 나는 내 말투를 지시형에서 대화형으로 바꿨다. 회의 자리에서 예전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다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령에는 순응하지만 대화에는 책임을 느낀다.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 연결을 만드는 일이다. 대화가 이어질 때 사람은 안심한다. 단절된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만 연결된 말은 신뢰처럼 들린다. 그래서 나는 늘 회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해됐나? 다음 이야기는 자네가 해보게. 그 한마디가 상대를 살린다.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하지 않는다. 대화하듯 말하고 들으면서 방향을 잡는다. 말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큰 소리와 명령으로 회사를 움직였다. 그땐 그게 리더십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아니라 분위기로 설득한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여직원의 발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유심히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도 꾸밈도 없었다. 톤은 낮지만 어조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건 단단한 부드러움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단련된 강함이다.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상대의 마음에 공간을 남긴다. 그 공간이 사람을 설득한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단단하다. 그건 돈이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 때문이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확실한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면접을 봤다. 그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스펙이 훌륭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눈으로 평가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한 번은 어느 지원자가 들어왔다. 그는 지나치게 밝은 톤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미소로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았다. 그의 웃음은 입만 웃고 있었다. 진짜 미소는 눈과 입이 함께 웃는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다. 뒷센 미소처럼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만 만들어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신뢰는 눈으로 한다. 진정성이 없는 말은 결국 흩어진다. 당신의 말투가 아무리 매끄러워도 눈빛이 흔들리면 상대는 느낀다. 말투의 품격은 얼굴의 품격과 연결된다. 그리고 얼굴의 품격은 결국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에게 자주 화를 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화가 난 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실수를 했다면 자네는 왜 그렇게 무능하나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었나? 라고 물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다.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어가 사라지면 대화가 열린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대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라.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든다. 품격 있는 말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된다.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면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진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통제한다. 나는 그것을 수십 년의 경험으로 배웠다. 우리는 흔히 소리를 내는 것을 힘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진짜 힘은 소리를 부드럽게 휘어 말할 줄 아는 데 있다. 성대는 얇은 근육에 불과하다. 그걸 억지로 밀어붙이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공기를 타고 흐르는 소리는 오래간다. 나는 이를 곡선의 언어라고 부른다. 말을 직선으로 내지 말고 공명으로 흘려라. 마치 알사탕을 어금니에 굴리듯 소리가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 소리에는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이 상대의 마음을 스며들게 한다. 한 번은 외국 바이어 앞에서 발표할 때 통역이 잘못됐다. 순간 나는 숨을 고르고 단어 대신 호흡으로 의미를 전달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때 알았다. 소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말의 곡선은 결국 마음의 곡선이다.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다. 그들의 말에는 폭풍이 아닌 바람이 있다. 그 바람이 오래 남는다. 나는 젊은 시절 회의 자리에서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많이 아는 척 했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말이 길면 생각이 흐릿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은 짧게, 책임은 길게. 명확한 말은 단순함에서 나온다. 형용사보다 명사, 감정보다 사실을 말하라. 좋다, 나쁘다, 대단하다는 말보다 이익률이 12% 상승했다는 한 문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사람은 감정보다 근거를 따른다. 나는 부하들에게 회의 전에 이렇게 주문했다. 보고할 때는 세 가지로 정리해라. 첫째, 현재 상황. 둘째, 원인. 셋째, 대안. 이 세 줄이면 충분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사람이다.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은 문장 속에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말이 짧다고 가벼운 게 아니다. 오히려 짧은 말일수록 더 깊은 책임이 따른다. 나는 회의가 끝날 때 늘 이런 말을 남겼다. 이해가 안 된다면 내 말이 잘못된 것이다. 명확한 말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다. 그게 진짜 품격이다. 말이란 건 그냥 흩어지는 공기가 아니다. 그건 방향을 가진 에너지다. 어떤 말은 사람을 세우고 어떤 말은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했다. 회의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직원에게 부담이 되면 그건 이미 잘못된 말이었다. 말의 목적은 상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가 움직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내 말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가, 멈추게 하는가. 말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된다. 그들은 말의 끝이 아니라 의도의 시작을 다룬다. 흥분하는 사람의 말은 흔들린다. 그러나 중심이 잡힌 사람의 말은 단단하다. 그들은 한마디를 던져도 방향이 똑바로 서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쪽이다. 말의 방향을 잃지 마라. 그게 바로 리더의 품격이다.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 문장에 다섯 가지 이야기를 넣으려 한다. 그건 말이 아니라 혼란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한 번에 하나만 말해라. 그리고 다음 문장은 다음 일로 이어가라. 말의 흐름이 단순해야 행동이 명확해진다. 말이 복잡하면 책임이 흐려진다. 키오스크 앞에서 길을 잃은 노인처럼 상대는 당신의 말에서 다음 단계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말의 품격은 단순함이다. 나는 중요한 보고를 받을 때도 이렇게 정리시켰다. 첫째, 문제. 둘째, 원인. 셋째, 해결책. 이 세 단계 외엔 필요 없다.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 대화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말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 번에 하나씩 말하라. 그게 상대를 배려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좋다, 괜찮다, 잘했다는 말을 싫어했다. 그건 구체성이 없는 칭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말은 결국 공허하다. 한 번은 부하 직원이 보고를 마치고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3% 부족하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어디 가요?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 결론에서 근거가 빠졌다. 그때 그는 배웠을 것이다. 칭찬보다 정확한 피드백이 진짜 관심이라는 걸. 구체적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따뜻하다. 왜냐하면 상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용사 대신 명사, 부사 대신 숫자를 써라. 조금 대신 3일 이내, 많이 대신 70%라고 말하라. 그게 존중이다. 말이 구체적일수록 오해는 줄고 신뢰는 늘어난다. 추상적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구체적인 말은 해결책이 된다.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주장, 근거, 요약. 나는 이 세 단계를 햄버거 화법이라 불렀다. 위에 빵이 주장, 속의 내용이 근거, 아래의 빵이 요약이다. 빵이 없으면 내용이 흘러내린다. 논리가 없으면 신뢰도 무너진다. 한 번은 내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회의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의는 30분 이내로 끝냅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장, 근거, 결론, 단 세 문장. 말의 품격은 논리에서 시작된다. 감정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논리는 시간을 견딘다. 당신의 말이 오래 남기를 바란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하라. 논리는 상대를 이기는 도구가 아니다. 그건 상대를 설득하는 다리다. 그 다리를 잃으면 말은 공허해진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정확히 보십니까? 나는 늘 대답했다. 얼굴을 보면 알지. 하지만 내가 말한 얼굴은 생김새가 아니다. 나는 얼굴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신징 어뢰꼴 마음이 만든 형태. 즉, 얼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결과다. 말투가 거칠면 얼굴이 뾰족해진다. 마음이 다치면 눈빛이 흐려진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편안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면이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다.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가? 그게 나의 자기 점검이었다. 품격 있는 말은 결국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얼굴에 드러난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말로 사람을 움직였다. 처음엔 명령으로, 나중엔 설득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침묵으로.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세상은 큰 소리보다 진심에 반응한다.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질서를 세운 사람이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운다. 그 후에야 비로소 품격이 입을 연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바뀐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크게 말하지 마라. 정확히 말해라. 감정을 내세우지 마라. 방향을 세워라. 흥분하지 마라. 우아하게 싸워라.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교훈이다. 말투 하나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품격이 세상을 움직인다.